폭염이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면서 추석 물가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폭염이 학생들의 성적은 물론 사망률과 출산율 등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필리핀 항공사가 무안과 세부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내일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약 승객들이 낭패를 보게 생겼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으로 선체 결함과 외력의 영향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폭염에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채소, 과일 가리지 않고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시름이 깊은데요. 이렇게 피해가 커지면서 추석 물가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25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54살 박내일 씨는 올해 같은 피해를 처음 겪습니다. 봄에는 눈이 내려 냉해 피해를 입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름에는 폭염으로 과수가 타들어가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과가 전체의 20-30%에 불과합니다. 요즘처럼 이제 더위가 한참 또 기승을 부려서 어떤 대임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대임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참 농가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사과나무의 수분과 양분이 저장돼 있지 않아 향후 2-3년 동안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과 농가가 이중고를 겪으면서 10kg에 29,000원가량 하던 평년 사과값이 30%가량 오른 3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박 역시 한 통에 22,000원에 거래되면서 평년에 비해 50%나 올랐습니다. 만약에 100덩어리 나오면은 50덩어리밖에 출하를 못해. 절반은 버리고 절반은 갖고 있기 때문에 수박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양이 없기 때문에 수박이 폭등을 했어요, 지금. 채소 가격 역시 폭염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배추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2배가 넘게 급등했고 평년에 비해서도 40%가량 더 올랐습니다. 무와 양배추 역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년보다 추석이 일찍 찾아오면서 사과와 배추 등 폭염에 취약한 추석 물품들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가 계속된다면 비도 안 오고 간다면은 아마 배추 가격이나 무 가격, 특히 무 같은 것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을까. 일주일가량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이 과일과 채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추석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나주의 폭염 피해 현장에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병원 회장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이자 자금 5천억 원을 긴급 편성해서 피해 농가에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양수기와 약재, 살수 장비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폭염 피해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학업 성적이나 인구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수능 시험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고3 교실입니다. 뜨거워진 열정만큼이나 강해진 폭염이 수험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실은 공부할 때도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할 때도 있고 열대야 때문에 좀 수면 시간도 좀 보장이 안 되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무더운 날씨에는 뇌로 가야 할 에너지와 혈액을 다른 장기로 먼저 보내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최근 실험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학생들에게 덧셈 뺄셈 같은 단순 계산 테스트를 해봤더니 에어컨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문제풀이 속도와 성적이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폭염이 심해질수록 수능 성적이 소폭 하락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폭염이 심한 해에는 평균 예상치보다 사망자도 늘어납니다. 지난 2003년 유럽과 2010년 러시아에서는 사망자가 수만 명씩 급증했는데 당시 유럽과 러시아에는 이례적인 폭염이 덮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폭염이 있었던 지난 1994년에 3,300여 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악화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폭염과 또 폭염으로 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서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도 동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 사망자 수는 높아지게 됩니다.
또 여름 더위가 심할수록 9개월 뒤인 이듬해 봄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1995년의 신생아 수는 6천여 명 감소했는데 1994년의 더위가 원인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나타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더위를 참지만은 마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도시철도 공론화 방식 결정이나 현대차 투자 등의 현안을 광주시는 8월 안에 풀겠다고 했습니다. 목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광주시장의 소통 능력과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이달 안에 해결해야 할 가장 촉박한 현안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표본 집단을 뽑아 정보를 주고 토론하는 수기조사 방식으로 공론화하자고 민선 7기 출범 2주 만에 공식 제안한 뒤 각종 성명을 내며 광주시를 압박해왔습니다. 이 시장으로선 문제를 오래 끌 수도 시민사회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어 빠른 결단력과 소통 능력이 동시에 필요한 난제입니다. 복귀한 이 시장은 주간 부서를 바꾸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즉각 착수하라고 지시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건 시민 모임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8월 초에 결론을 어느 정도 빨리 내고. 이용석 광주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도 목표 기한은 이달까지입니다. 협약 전에 노사민정위원회를 열고 현재 빠져있는 노동자 측을 끌어들여야 하는 문제가 크고 더불어 광주형 일자리 자체가 상당히 실험적 모델이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하는 수준이라 이달 중으로 힘들지 않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거듭 8월을 강조 중입니다. 투자 규모, 투자 방식, 생산 방식, 그리고 고용 인원들의 대강의 틀에 대해서 이미 합의는 봐놨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달 중으로 가닥이 잡힐지 기대되는 현안이었지만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광주시는 전남과 통큰 협상을 기대 중이지만 실제 논의가 오가게 될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실무협의회가 늦춰졌고 8월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해묵은 과제들을 안아든 민선 7기가 속도와 소통을 노련하게 풀어내며 8월에 첫 시험들을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필리핀의 저비용 항공사인 팬퍼시픽 항공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운항을 중단합니다. 무한 세부 노선의 경우 내일이 마지막 운항인데 예약을 했던 승객들이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자유여행 계획을 짜고 이달 말 무안에서 필리핀 세부행 비행기표를 예매했던 20대 직장인. 팬퍼시픽 항공이 운항을 멈추면서 인천발 다른 항공편을 구입하느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으로 만약에 다른 비행편을 알아볼 경우에 차액이 거의 30만 원 정도 저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행 자체를 다 취소해야 되나 생각도 해봤는데 또 우리 숙박 미약금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니까 필리핀 저가항공사 팬퍼시픽 항공은 여행사에게 성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난을 견뎌왔으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올 들어 무안공항에서만 비행기를 세워두는 주기장 이용료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돈을 못 내고 있으니까 주기장 사용료를 못 내고 있으니까 올해 다 못 낸 거예요? 네. 인천, 대구와 더불어 무안공항에서 수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2차례 무안 세부를 오가던 여객기가 다음 주부터는 운항이 중단됩니다. 무안 세부 간 여객기 좌석이 189석인 점을 감안하면 예매로 인한 불편을 겪는 승객은 최대 1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항이 중단된 뒤 필리핀 세부를 오가는 표를 예매한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전라남도는 무안 세부 노선의 경우 황금 노선으로 인식돼 다른 항공사에서 이미 대체 운항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며 팬퍼시픽 항공 운항 중단에 따른
좋지 않은 영향을 줄이려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오늘 마지막 전원위원회를 열고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위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종합보고서에는 악화된 보건성 등 배 자체의 결함으로 침몰했다는 주장과 외력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한꺼번에 실리게 됐습니다. 오는 6일 활동이 종료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두 가지 의견이 실린 종합보고서를 국민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 범시도민대책위원회가 원형 복원을 서두르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1년여 전에 문체부 장관이 광주에서 원형 복원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며 민선 7기 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대통령과 정부에서 추진을 약속한 만큼 도청 복원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기획 남해안 시대 순서입니다. 부산에서 전남, 전남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벨트는 섬과 해양의 축입니다. 우리나라 미래 자산인 섬과 해양을 활용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데요.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람은 높이 56m, 축구장 3개 크기의 모래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의 걸작품. 모래 해변은 환경 지표 생물인 민들조개와 달랑개의 놀이터입니다. 해수욕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지금 와서 뭘 해야 될지 이제 해루지도 하자 해서 되게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100길로 1시간 반, 18km의 해안선을 지닌 조그만 섬은 피서철 도보 여행 1번지로 꼽힙니다. 부산에서 전남, 전남에서 부산을 잇는 해안선에는 이처럼 보석 같은 우리나라 섬의 80%가량이 띠를 잇고 있습니다. 미래 자원인 섬과 해양이 반도의 성장음을 내는 피아노 건반처럼 남해안 벨트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섬 관련 사업은 300건에 이르지만 협의가 부족하고 해양 연구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남해안 벨트 내 지방 정부들의 협력 고리도 약합니다. 해양수산연구기관이 몰려있는 부산, 경남은 해양수도, 전남은 섬의 수도의 축을 더욱 견고하게 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생태, 관광, 문화, 해양연구 그리고 콘텐츠 작업에 공동 노력하고 자원화 방안도 선도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해안의 양축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그 부산권과 서남권, 목포권이에요. 국가 균형 발전은 육지뿐만 아니라 섬과 해양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 남해안 벨트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선풍기를 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성군에 따르면 어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주민복지실에 전화를 걸어 선풍기를 구매해서 보낼 테니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통화 이후 실제로 선풍기 200대를 실은 화물차가 도착했고 보성군은 12개 읍면사무소에 기부 물품을 배분했습니다. 영산강의 녹조가 확산하면서 죽산보의 수질 예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영산강 승천보의 경우는 죽산보보다 낮은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수문 개방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폭염으로 녹조가 번성하고 있다며 날씨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보다 녹조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진도군 하조도 인근 해역에서 여객선 한림페리 3호의 출입문, 이른바 램프를 고정하는 와이어가 끊어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30명은 1시간여 뒤 선사가 투입한 대체 선박을 타고 팽목항으로 이동했습니다.